네, 안녕하세요. 11월 국어부대먼스 이달의 북살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새로운 도서를 추천해 주실 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GXG T1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도서는 트렌드 코리아 2022입니다. 책 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트렌드 코리아는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에서 매 10월에 다음의 트렌드를 예측하면서 출간하는 책입니다. 저는 트렌드를 이렇게 직접 체험하는 것보다 챕터별로 정리해서 읽었을 때 더 업무적으로 꺼내 쓰기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생각하시는 가장 주목할 만한 2022년 트렌드가 있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 트렌드에 관심이 갔지만 그 중에서도 바른생활 루틴이라는 트렌드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언택트가 지금 일상화가 되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시공간적인 그런 한계에서 벗어나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자기 시간이 많아졌다 보니까 그 안에서 자기 루틴을 지키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자기 공부한 시간을 뭐 인증을 한다던가 이런 문화들이 지금 많아졌는데, 작년에 업글 인간이란 트렌드가 유행했던 걸로 알아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나를 지향하는 게 업글 인간의 트렌드였다면, 바른생활 루틴이는 그것보다 더 한 발 나아가서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살겠다는 어떤 자기 확신의 의미가 더 담긴 것 같아서 개개인이 모두 다 공감할 수 있는 어떤 트렌드인 것 같아서 주목할 만한 트렌드이고, 내년에 그 코로나 백신을 다 접종을 하고 나서 안정화가 된다고 해서 바로 그 언택트가 끝나고 모든 정치, 경제, 사회적인 상황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를 해서 상품을 만든다거나 소비자들의 어떤 니즈를 파악할 만한 것들을 내놓는다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그러면 지난 언택트 기간 동안 네. 본인이 스스로를 위해서 한 자기 개발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그 언택트 기간에 사람들을 많이 못 만나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쓸 수가 없어서 그런 게 좀 아쉬웠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그 와중에 뭐 나이키 러닝 앱 같은 거를 다운받아서 러닝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 러닝 크루에서 각자 인증을 하면서 러닝을 한다는 식으로 좀 운동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도서 정세랑 작가의 시선으로부터 소개 부탁드릴게요. 시선으로부터는 제목을 보고 자기계발서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기계발서는 아니고 장편소설입니다. 그래서 심시선이라는 인물이 주축이 되어 그 후손들이 이야기를 펼쳐가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심시선이라는 할머니를 중심으로 그들의 자손들이 심시선을 기리고 또 한국사를 또 반추하는, 그리고 그것을 반추하면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짚어보고 있는 소설입니다. 혹시 책 내용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을까요? 저는 그 소설 속에서 시선의 손녀인 우윤이 서핑에 도전하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왜냐하면 그 우윤은 타고나게 약하게 태어나서 서핑을 할 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리고 오기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는데 그 모습이 꼭 타고나게 능력이 뛰어나진 않지만 제가 원하는 것을 쟁취할 때 저의 모습이 떠올라서 그 우윤의 서름 같은 게 굉장히 생생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또 우윤이 그래서 결국 서핑에 성공을 해서 그 서핑 파도에 그 거품을 작은 병에 담아서 할머니 제사상에 바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굉장히 짠했습니다.
혹시 그러면 책 속 인물 중 심시선 같은 강하고 쿨한 할머니가 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 심시선이라는 인물은 아무래도 예전에 태어났다 보니까 더 많은 차별과 또 어떤 경제적, 사회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같았으면 예를 들면 뭐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저희는 단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상황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알아차리기 쉽지만 이러한 단어나 개념 자체가 없는 시대에서는 이걸 인지하는 것조차 문제를 인지하는 것조차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언어로 이 문제 상황을 항상 정의를 하고 해결을 하려고 했고 또 후대 시대에 급변하는 그런 현대 사회에서 자신들의 후손들과 대화를 하면서 좀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금방 적응해서 또 쿨하게 대화할 수 있는 어떤 소통의 진면목을 보여준 게 바로 심시선이라는 할머니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유발 하라리의 21세기를 위한 21가지의 제언 소개 부탁드립니다. 어,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은 사피엔스라는 책으로 유명한 유발 하라리 작가의 가장 최신 책인데요. 사피엔스 3부작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완결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피엔스가 인류의 과거 그리고 호모데우스는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은 인류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정치, 사회, 역사, 경제적으로 여러 면에서 짚어보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책이 제목만 봤을 때 저는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은 네. 느낌이어서 내용이 혹시 어렵진 않았나요? 그런데 이 책이 제목도 이렇게 길고 책도 굉장히 두꺼웠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좀 읽기 좀 거부감이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막상 유발 하라리 작가가 말을 굉장히 쉽게 쓰고 또 재미있게 써요. 약간 스탠드업 코미디를 하시는 것처럼 그 비꼴 때도 굉장히 위트 있게 막 재밌게 쓰셔서 막상 이 책을 읽기 시작했을 때는 술술 읽혀서 시간 가는지 모르고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그럼 이 책을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이 책은 특히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세상에 저희들이 살고 있잖아요. 기후 위기를 겪고 있기도 하고 어떻게 경제나 정치 상황이 돌아갈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만의 관점으로 세상을 좀 더 뚜렷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도서 3권을 추천해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12월의 국어부도먼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